네, 김치영입니다. 월요일인데요. 한 주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시가 지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의 힘을 좀 잃고 있어요. 8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팔자 지속된 이유를 뭘로 보시고 어떻습니까?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증시가 언제쯤 이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파는 이유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업황 위축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8주째 팔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7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 네. 규모로는 11조 원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주가로는 6만 원을 하회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넘어가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목이 아니라 지수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스피는 아마도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아마도 내년까지도 이거를 벗어나기 힘들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시장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000포인트를 보는 그런 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박스피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같은 종목 장세가 이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도움 말씀 들어보겠고요. 3분기 실적 시즌, 특히나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금융주가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등 또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좀 우리나라와 아주 실적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는 모양이죠? 네, 미국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네.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제가 그동안에 겪어본 결과로 한국 애널리스트는 추정치를 잡을 때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잡는 경향이 네.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해외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지만 또 이번 주에 23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슬라, 24일은 아마존 이렇게 될 텐데, 아마도 실적을 서프라이즈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 분기가 갈 때마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분기 50%에서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줄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미국은 계속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성향에 따라서 도리어 미국이 좀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고 아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국내에도 주목해야 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인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모든 관심이 24일 발표되는 SK 하이닉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 9.1조 원으로 영업이익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HBM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컨센은 3분기 매출은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액은 20%대로 전년비 증가하고요.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HBM에 국한해서는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 전반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실적을 내놓으면 반도체 시장 전반의 심리를 돌릴 만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HBM 쪽만 호재로 봐야 됩니까? 네, 반도체라는 것이 파운드리, 레거시, HB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HBM 쪽만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거시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좀 부진하고 HBM 쪽으로만
그냥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는요? 현대차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현대차 3분기 실적도 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 영향도 있지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변화, 미국의 소비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긴 그림으로 정말로 미국의 소비, 자동차에 대한 판매, 그리고 전기차가 다시금 회복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영업이익, 실적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전반의 센티멘트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변화할 수 있을지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역시나 24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이버캡, 이 택시와 관련해서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간의 인도량을 보자면 꽤나 괜찮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에는 변동폭이 되게 커집니다. 네.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막 10% 가까이도 오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10% 빠지는데 일단 로보택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근데 해외 매출은 조금씩 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보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254억 달러, EPS 0.6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간의 주가 부진은 조금 벗어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아마도 전기차의 대장주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감 이후로 2차 전지가 쉬었는데 이거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번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프라이즈가 날지 쇼크가 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특히 실적이 잘 나온다면 한국의 2차 전지도 좀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도 좀 힘을 내줬으면 그러게요.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 이번 주에 조금 잘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장 열리자마자 고려아연 주가가 춤을 추듯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과 관련된 판단이 또 나온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 이렇게들 언론은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네네. 같고요.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빠르면 내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가처분 판단은 20입니다. 1심 때는 가처분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 쪽에 좀 유리한 결과였는데요. 만약에 2심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고려아연이 제시한 이제 매수 가격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돼가지고 이게 고려아연의 배임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가 빠르면 하루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투자 액션을 취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매도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하고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배임과 적대적 M&A 이 양측의 논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은 결국 법원이라는 심판이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지금 한쪽을 보고 베팅한다 이건 어렵고요. 오히려 매도하는 방향으로 조금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오늘 대표적으로 LPR 인하라든지 그리고 이 특별 국채 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온다면 중국 증시에는 훈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또 중국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수급의 로테이션에 대한 우려도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좀 있으면은 한 10시 정도면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대출우대금리, 5년 대출우대금리 한 20bp씩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은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렸다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서 금리를 못 내릴 텐데 지금은 미국이 내려줬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금리는 내리고 위안화는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금리 인하가 나오면 중국 증시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이동 그리고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그 온기가 빠르게 확산은 되지 않는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함인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금리가 아무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소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관련된 철강이나 화학 이런 업종도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하고는 약간 별개다. 영향력이 지금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대불확실성이 크고요.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미래보다는 수익을 잘 내는 것 위주로 좀 꼽아야 되고요. ROE가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 선호하고 있고요. 방산이나 음식료나 통신 이런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